ATP로 에너지로 바뀌려면 뭐가 필요하다니까? 코큐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몇 세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40세 이전. 그러니까 제일 쌩쌩한 게 20세, 30세, 40세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어때요? 좋아. 근데 40세를 딱 넘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50%로 뚝 떨어져. 이해되셨죠? 60%를 넘어가는 순간에 90%로 감소해. 그럼 여러분 나이에서 60을 빼보세요. 혹시 60이 넘으신 말고 60을 빼보시면 60 넘어가신 분은 이제 뭐 기대할 것도 없고 60에서 여러분 나이 빼봐. 쌩쌩하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미토콘드리아가 90%가 발전소가 쉬고 있어. 여러분의 모든 발전소가 쉽게 이해되죠. 여러분 60 넘으시면 솔직히 선택해보세요. 60 넘으시면 네. 여러분 60 넘어가는 순간에 느끼는 거 있죠? 네. 뭐 느끼세요? 여기서 성함이? 네. 박진혜 60 넘어갔을 때 뭘 많이 느끼세요? 뭐냐 60 이전하고 이후로 봤을 때 에너지가 그죠? 옛날보다 완전히 에너지 확 느껴지죠. 그 다음 우리 성상 기억력 완전 기억 그 다음 우리 사장님 성함이 이래사님 60 이전하고 본인의 상태를 한번 잘 비교해보세요. 어떤 게 제일 여기 운동분들 체력이 많이 나요. 또 60 넘어가시고 우리 성함이 권창현인데요. 네, 권창현 사장님 근력이 딸려요. 근력이 딸려요. 여러분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80이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의 소멸. 그러니까 근육세포들이 에너지 대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공장이 다 수동된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알겠죠? 80이 넘어가. 왜? 근육세포가 차렷 이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차렷 이해되세요? 근육세포의 에너지 대사가 우리는 차렷해갖고 이렇게 딱 하면 가슴이 펴지잖아요. 근데 80이 넘어가는 어르신들은 차렷해도 좀 지나면 아이 머리야 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무슨 관리를 하셔야 돼요? 효소 관리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효소 관리. 코큐텐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점점 줄어든 만큼 뭐 해줘야 돼? 보충해줘야 돼. 이 공식을 알려주면 적어놓으세요. 효소 영양학이라고 적어주세요. 효소 영양학. 그 여기 이 그래프에다가 이 그래프 있죠? 그래서 맨 밑에 그래프 있잖아요. 이걸 보고 효소 영양학. 그리고 여러분의 효소는 잠재 효소하고 대사 효소라는 게 있는데 내 몸에서 어떤 물질이 바뀔 때마다 쓰이는 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시킬 때 쓰이는 소화 효소가 있고요. 뭐 효소라고 그러니까 매실에 액기스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효소를 만들어서 씁니다. 근데 효소의 근본 물질이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이해되셨죠? 뭐라고요? 단백질. 네. 자, 그런데 그 우리 몸의 효소 중에 특이한 물질이 코큐텐입니다. 자, 코큐텐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적어놓으세요. 콜레스테롤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여러분의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이름이 콜레스테롤이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이름이 코큐텐이에요. 엄마에게서 나왔는데 이름이 다르죠. 아니 나왔을 때 이름을 똑같이 짓질 않잖아요. 성함이? 권효정. 딸이 있어요? 저는 딸이요? 네. 하윤이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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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정. 봐봐 지금 헷갈리잖아. 방금 들었는데 효정 민정도 헷갈려. 연식이 되는데 부모님이 이름을 왜 다르게 지었어요? 다르니까. 네, 맞아요. 근데 누구한테 태어났어요? 한 부모 밑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간이라는 부모 밑에서 콜레스테롤하고 코큐텐이 같이 태어나요. 항상 한쪽은 콜레스테롤, 한쪽은 코큐텐.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버리면 누가 죽어버려요? 코큐텐이 생산량이 줄어버려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화가 많았죠? 여러분 고객한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약사님들이 가르쳐 주긴 하는데 잘 안 가르쳐 줘요. 왜? 바쁘니까. 네. 물어보시면 원래 복약 지도에 그게 있어요.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을 하면 반드시 코엔자임 Q10을 드세요라는 복약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복약 지도료를 받는 거야, 약사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엔자임 Q10을 왜 먹어요?라고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나중에 뭐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동맥경화에 걸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약을 먹긴 하는데 내 몸에서 뭐가 생산이 안 돼요? 코큐텐. 그럼 코큐텐을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도 먹어야 되고 나이가 줄어도 먹어야 되고. 이해되셨죠? 안 먹으면 빨리 가시고. 이해되세요? 부족한 만큼 계속 먹어도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더 먹어야 돼. 왜? 심장 박동수가 더 빨리 쓰니까 코큐텐 양이 어때요? 더 빨리 들어요. 그러면 공식이 하나 나와요. 여기서 그 남편 빨리 죽이는 법 101가지 그 방법이에요. 그 책을 쓰신 분의 저자는 뭐냐면 남편을 오래 살게 하는 방법. 그 말이 뒤에 결론이 빨리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그 말을 뒤집으면 남편을 오래 사는 방법입니다가 결론이야. 근데 사람들은 책 제목만 보고 자극적으로 이거 빨리 죽이면 청산까지 이렇게 하면 좋은 doctor 먹여야 되겠다, 스트레스 팍팍 그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거가 아니라 그 말을 다 뒤집어서 하라는 게 저자의 의도라고. 남편 스트레스 주지 말고 남편의 용기를 채워주고 뭐 이런 게 다 그 내용이에요.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뭐냐면 여러분 말이 청산가리인데 여러분 집에서 인스턴트만 남편 해줘 보세요. 20년만 먹으면 암에 걸려주고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가 먹는 음식이 나야 돼 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이름으로 주고 나는 피해 먹어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효소의 법칙을 이해를 해가지고 고객한테 전달하는 화법들을 현장에 나야지. 약은 먹어. 근데 뭐가 생산이 안 돼? 코큐텐 생산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줘야 된다. 안 먹으면 세포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적어놓으세요. 뇌 세포에서 코큐텐이 부족하면 치매. 뭐라고요? 뇌 세포에서 코큐텐이 부족하면 뭘로 가요? 치매. 그냥 해보세요. 그다음에 눈 세포에서 코큐텐이 부족하면 뭐가 돼요? 백내장, 녹내장, 안구건조증 다 나타나겠죠. 효소 법칙 지금 이해되세요, 제 말이? 여기 영양을 공급 안 해보세요. 눈이 시력이 광반 변성이 오가지고 나중에 실명 오가지고. 그 다음에 심장 근육 세포에 미토콘드리아에 코큐텐이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느리게 뛰었다고 부정맥이 실화요. 그 다음에 심장혈관, 관상동맥에 혈액 코엔자임 Q10 공급이 안 되면 혈관이 점점 어때 탄력이 부족하면서 협심증, 심근경색 죽죠. 이거를 전부 다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뼈에다 적용을 해보세요. 뼈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골다공증. 그럼 우리 몸의 모든 근육 세포에 적용을 해보세요. 코큐텐이 근육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코큐텐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말라 육포가 돼요. 뭐가 된다고? 육포. 아니 근육이 움직여야 이게 근육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움직이려고 하는데 코큐텐이 부족하니까 못 움직여. 몇 세? 80세. 80세가 되면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게 된다니까. 뭐가 부족해서? 코큐텐이 부족해. 이 원리를 이해시키는 게 효소 영양이라고 하니까요. 효소는 평생 일정량이 잠재돼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고 줄어들면 뭘 해줘야 돼요? 보충해줘야 돼요. 안 하면 기능이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뭐가 나타나요? 질병이 나타나요. 요것만 이해를 하면 모든 게 다 풀려. 그러면 PM 제품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어. 이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뭐가 중요하면 세포가 중요해요.
그쵸. 결국은 모든 게 코엔자임 Q10 부족해. 그걸 누가 이야기했냐면 텔로미어에 이 뭐냐면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 연구를 넘어놓은 마이클 포셀 박사가 이 책을 냈는데 내 몸의 노화를 억제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텔로미어예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걸 예방할 수 있는 물질이 코큐텐이라고 나와 있어요. 코큐텐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은다니까. 너가 드셔봐. 그쵸. 간 세포에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면 해독 기능이 올라가야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죽어요? 간이 딱딱해져서 간경화 간암으로 죽죠. 지금 제 말이 들리세요? 간에서 콜라겐 합성이 일어나죠. 그럼 간에서 콜라겐 합성이 많아져야 줄어들어요. 코큐텐 부족하면 줄어들어. 그래서 이 텔로미어 이 책을 기반으로 영양학 학자인 이 마이클 포셀 박사하고 이 분야 한 분이 또 있는데 그레타 블랙번, 데이브 워이네오스키야 이 세 분이 이분이 어느 정도 그냥 노화 방지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마이클 포셀 박사가. 그리고 이분의 인터뷰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실려가지고 이게 화제가 됐고요. 지금은 미시건 주립대학 의학과 임상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딱 내린 결론. 안 먹으면 오메가3하고 코큐텐만 먹어도 지장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나와요. 정말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을 잘 설득하는 방법들을 생각해요. 결국 네가 건강하게 살려면 잠깐만요. 제가 저거는 누가 새 책 갖다 놨는데 그건 책을 좀 볼게요. 제가 해놓고 이렇게 다 접어가지고 안에다가 볼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이 양반이 새 책을 하나 미안하니까 이거 갖고 와! 그랬더니 다시 가져오셨어. 자, 제가 이거를 왜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려고 그러냐면 내 이야기를 하면 잡혀 들어가요. 그렇죠? 자, 읽어드릴게요. 몇 페이지냐면 151페이지입니다. 이 책에 코엔자임 Q10은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산에 중대한 역할을 함으로써 유전자와 텔로미어를 꼭 기억하세요. 유전자와 텔로미어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결국 세포와 신체 노화도 늦춰준다. 여기가 이제 연구 도구를 있거든요. 일부 연구자들은 코엔자임 Q10이 텔로미어의 단축을 완전히 멈출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과학자들이 연구했지만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영원히 살 수 있으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포도당이 ATP만 만들면 불로장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텔로미어가 안 짧아져요. 그러니까 노화를 완전히 늦출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표정이 거의 진지해지지만 약간 못 믿겠다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결국은 제가 이 논문 한마디에 뭐가 생겨났냐면 야 그럼 결국은 코큐텐을 많이 먹어줄수록 건강해지겠네라는 생각이 정말 동의하세요? 이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가 여러분 텔로미어라는 뜻이 뭐냐면 텔로가 끝 미어가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염색체 끝단이에요. 여기 코일 같은 것들이 하이드록시 에리칸이라고 마이너스 활성산소 있어요. 그게 이 공격으로 이게 풀려버려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염색체 몇 번을 공격했냐에 따라서 이게 나중에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결론 코큐텐을 꾸준히 먹는 사람은 텔로미어 기기가 짧아진 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 말을 하면 내가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근거 없이 말을 하면 과대 광고법 무조건 걸려요. 반드시 책을 들고 가서 하세요. 아니면 151페이지를 사진 찍어놓고 하시면 이렇게까지 알려줬는데 가서 야 이것만 먹어봐 불내장성에 누가 녹음해갖고 걸려 과대 광고 아셨죠? 네. 그래서 반드시 그걸 설명하십니다. 저는요 요즘에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전부 있구나. 계속 이제 이게 자료들을 찾다가 보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있이 말하는 거하고 없이 말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 자 이제 마지막 거 보세요. 요거하고 그거하고 같이 보시라 그랬어요. 자 왼쪽에 여러분이 있는 거는 그림. 그림에 뭐가 들어있어요? 제품이 있죠. 오른쪽을 보세요. 여러분 3페이지를 보시면 그림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봐보세요. 국제 악은강 상담사. 이거는 모든 네트워크에서 식품회사 방판회사를 위한 거고 요거 한 장은 독일 PM만을 위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저희 공부하러 올 때 목요일날 뭐 여기 뭐 라라 코리아 아메니 뉴스킨 유사나 유니시티 메나테크 지난번에 보니까 6군데 이상 앉아있더라고. 공부하러 올 때 보니까. 근데 이거 제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건강 강의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강의? 건강 강의. 그래서 여기 회사 제품이 없는 거예요. 요정들이 명하시네요. 여러분은 요 제품을 설명하면 이제 들린다 이거예요. 자, 이걸 설명하는 기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결국 산소를 이용하니까 산소 찌꺼기가 생기죠. 그런 그 산소 찌꺼기를 뭐라 한다고요? 활성산소, 불안정한 산소. 나를 공격하니까 뭐예요? 유해산소. 정말 들리시죠? 그래서 이걸 뭐하고 한다? 자동차 매연과 같다. 자, 네, 이제 됐어요. 산소 찌꺼기가 나온다. 자동차 매연과 같다. 머릿속에 집어넣었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자동차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죠? 예? 이해되세요? 자동차가 움직일 때마다 자동차 매연 나오거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태울 때마다 뭐가 나와? 산소 찌꺼기가 나와. 비유적으로 평행이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찌꺼기 이름이 슈퍼 옥사이드. 들리세요? 그러면 이것이 없애는 효소를 디스무타제라고 그러는데 슈퍼 옥사이드를 없애는 디스무타제니까 슈퍼 옥사이드 디스무타제라고 하는 거야. 줄여서 SOD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활성산소를 줄이는 놈 이름을 줄이니까 뭐가 돼요? SOD가 되는 거야. UDT 하니까 침투해서 적을 죽이는 놈이 UDT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죽이는 놈의 효소 이름이 뭐예요? SOD라고 말이에요. 아들이 일어나면 SOD라고 지으세요. 평생 한 사람 효소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집안에.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이 SOD가 총이라고 비유를 해보세요. 총. 총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연, 구리, 망간, 동그라미처럼 조효소 역할, 스위치 역할에 적어져 있죠? 아연, 구리, 망간. 제 말 들리세요? 예. 오늘 제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우리 저 오이준 박사님이 아마 그쪽 비타민, 미네랄, 고행자의 아미노산 뭐 이런 거 쭉 전반적으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 들어있어요? 리스토레이트. 코큐텐 어디 들어있어요? 듀오에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듀오하고 코큐텐을 먹으면 1차적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 없앨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제품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원리를 이야기할 때는 그 위에 글자를 읽어주시고 SOD가 뭐야? 라고 하면 있어! 그런 거 왜 뭐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아니 제가 봐서 그래요. 요 밑에 1층에서 SOD를 물어보니까 이 사람 화를 내는 거야. SOD 있다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 제발 화내지 마시고 네,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종인데 수소 2개, 산소 2개를 과산화수소라고 그러죠.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라고 합니다.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근데 이걸 없애는 효소는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간에서 만든 효소 중에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페록시단 이걸 총이라고 비유해 봅니다. 뭐라고 비유한다고요? 총. 총알의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 있는데 철분하고 셀레늄. 자, 철분 셀레늄 어디 들어있어요? 리스토레이트, 제슈츠, 파워칵테일 다 들어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먹는 영양소를 뭘로 연결시키면 돼요? 제품으로 연결시키면 되죠. 적어놓으세요. 내가 필요한 영양소를 뭘로 연결시키자? 제품으로 연결시키자. 필요한 영양소를 뭘로 연결시키자? 제품으로. 그래서 그거를 빨리빨리 말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고요. 자, 과산화수소는 약국에 가면 팝니다. 그렇죠? 소독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소독할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게 많아지면 상처를 자극을 합니다. 네, 더 커지죠. 이해되셨어요? 우리 몸에 그 과산화수소도 이 뭐냐면 그 염증을 없애거나 세균 바이러스를 저항하거나 이런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나를 공격해. 그래서 염증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없애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이게 변종이 생겨. 마이너스 OH하고 원O2랑 하이드록시 라디칼에다가 별표를 크게 쳐놓으세요. 하이드록시 라디칼. 자, 우리 몸의 독성산소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죄송합니다. 하이드록시 라디칼이에요. 라디칼은 급진주의자, 혁명주의자 그런 뜻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하이드록시 라디칼 이거를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이, 높이, 드록시 들고 다니는 놈, 라디칼 칼 들고 다니는 놈이야. 요 애국에 보면 칼 들고 다니는 사람은 다 뭐예요? 혁명군이잖아. 요것들이 나를 공격해. 칼 들고 다니는 놈. 내 몸에 염증이 생기겠죠. 네, 요게 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싱글레트 옥시겐을 없애야 되는데 싱글레트 옥시겐은 또 언제 많이 만드는 눈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요. 자외선을 쪼이면 눈에서 싱글레트 옥시겐이 많이 나요. 그래서 백내장, 목내장, 황반변성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시거든 선글라스를 멋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자외선이 강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하이드록시겐 아니 싱글레트 옥시겐을 줄이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쓰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한테 그랬어. 야, 너는 왜 선글라스 쓰는 게 아니? 그랬더니 못 내려고 이러더라고. 자외선이 들어오는. 근데 친구 의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상. 진짜 어디를 가든지 꼭 진상. 그러니까 지가 똑똑하다는 걸 알아. 근데 꼭 그렇게 표현해. 왜 그런지 나는 모르고 얼마나 진상 찍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우 오늘 그냥 자외선이 세가지고 활성산소가 많이 오니까 우리 이렇게 뭐냐면 꺼내서 선글라스 쓰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너 내 누군지 아니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사람을 빈정거리는 거하고 여러분 웃는 거하고 비웃는 거하고 차이 아세요? 웃는 거는 그냥 웃는 거잖아요. 코로 웃으면 이거 웃잖아요. 그거 비웃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의 뉘앙스 차이로 굉장히 기분 나쁘고 하니까 그런 걸 좀 잘 설명할 줄 아시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얘네들한테 불안정하니까 전자를 공유해 줍니다. 그러면 전자가 균형을 이루니까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비타민 A, C, E, 그다음 비타민 B군, 그다음에 그 항산화 영양소 중에 미네랄 중에는 셀레늄, 그다음에 나머지 파이토케미칼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없애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밝혀집니다. 근데 이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식품이 옆에 보이시죠? 무슨 칵테일? 파워 칵테일. 파워 칵테일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비타민 A, C, E, 셀레늄, 비타민 B군 8가지, 파이토케미칼 몇 가지? 56가지 이상이라고 적어져 있죠. 그리고 거기에 유산균 2가지, 소화효소 5가지. 소화효소가 빠졌다는 말이 있어요. 네, 5가지가 빠졌다는. 뭐 식약처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나중에 한번 본사에 물어보세요. 빠졌다는 거니까. 소화효소를 아마 그 약으로 지정해서 빠졌다는 말이 있어요. 전 소화제가 모든 네트워크의 소화제가 다 빠졌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산균 2가지, 식이섬유가 10가지에서 한
한 가지 줄어가지고 9가지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개월 오토십 합법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객님, 저희는 3개월 오토십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 제품이 도핑에 통과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3개월 오토십이라는 게 있는데 전 제품이 도핑에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핑은 무엇에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도핑은 무엇에 도움이 될까요? 옹궁 어린아이부터 스포츠 선수까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답이겠죠. 도핑에 통과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운동선수, 운동선수들은 도핑이 통과 안 된 거 보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안전성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자, 근데 도핑에 통과된다는 말은 유기농 원료를 쓰는데 저희는 뭐다? 할랄, 코셔, 다른 원료를 쓰고 있다. 초특급 원료를 쓰고 있다 이 말이죠. 모든 네트워크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원료를 씁니다. 안 그러면 역가가 안 나와서 식품이 그냥 똑 따라돼요. 뭐 효과, 그게 막말 밀가루 먹는 거하고 똑같아. 이런 원료를 안 씁니다. 우리 신통불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동남아 거하고 우리 거하고 먹으면 우리 땅에서 난 게 더 맛있고 뭐냐면 지력이 더 세다 그러잖아요. 더 흡수가 됩니다.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랩이라는 건 뭐예요? 튜브 SOD 1랩에서 1랩으로 분사가 됐어. 이번 독일, 지난번 독일 안 가신 줄 모르고 독일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TUV SOD 1랩이라는 회사는 모든 전 세계 있는 모든 회사에서 안정성, 기능성, 품질 검사를 해주는 회사인데 독일 기준 표준 회사예요. 이게 각 나라에 다 있는데 이 회사에서 식품만을 전문적으로 안정성, 기능성, 표준 검사를 해주는 회사가 1랩으로 마지막에 있는 회사 이름만 따가지고 1랩으로 분석을 해요. 나만 독일 갔다 왔나? 유명세 갔잖아. 저 갔어요. 나만 들리나 봐 가면 다른 사람 다 귀 막고 있고. 네, 알아두세요. 그 단어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EU GMP 시설에서 생산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EU GMP 시설에서 생산합니다. 자, EU GMP 시설이라는 거는 유럽에서도 가장 안전한 독일 EU GMP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이드 인 저머니다 이거예요. 자, 독일에서 만들었다는 거는 전 세계 품질 넘버 1이라는 거예요. 브랜드 파워 1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CGMP 뭐 이런 거, FDA 승인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같은 설명하는 기준서 설명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의약품 제조 시설에서 생산했다. 쉽게 설명하면 무슨 제조 시설? 의약품 제조 시설. 그러니까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안전하다라는 거죠. 메이드 인 저머니 의약품 제조 시설 이 두 단어 키워드 기억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 마이크로솔브하고 PTC를 합쳐서 NTC라고 해보세요. NTC. 자, NTC는 뉴트리션 트랜스포트 컨셉이죠. 영양 전달 컨셉. NTC는 특허가 아니고 공법이에요. NTC 안에 마이크로솔브 공법하고 PTC가 특허고. 이해되셨나요? NTC는 특허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양 전달 개념이에요. 자, 지용성을 수용하여서 흡수율을 높인 공법이 뭐예요? 마이크로솔브 공법. 그 다음에 촉매제를 이용해서 세포막의 문을 열어가지고 생체 이용률을 높인 공법을 뭐라 그래요? PTC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에 저희가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좋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조심해야 될 거 과도 광고가 전 세계에서 우리 게 최고 좋다 해도 걸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감이라고 홍길동이 말하고 싶은데 아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데 못 부르잖아. 뭐라고 불러요 홍길동이가? 대감. 우리는 법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오토십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긴 사람. 네. PTC 공법은 뭐냐면 촉매제를 이용해 가지고 자, 여러분 집에 내가 음식을 마트에서 많이 사갖고 왔어. 띵동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이런 거 이렇게 찍한 문 열리죠. 이게 촉매제야. 우리 집에 이렇게 센서 딱 되잖아요.
띵 하고 문 열리잖아요. 그게 촉매제라고. 그런 촉매제가 들어있어서 세포막 집이 문이 열리는 것처럼 세포막이 열려.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PTC. C가 뭐냐면 카탈리스트, 촉매제라는 것이야. 촉매제를 이용해서 각각의 세포에 들어갈 때 세포막의 문을 열어주는 방법인 거예요. PTC. 그러니까 생체입니다. 여러분이 독일편 만난 게 부처님이 도왔던지 한때 조상이 도왔던지 하나님이 도왔던지 아시죠? 누가 또 성모 마리아가 도왔던지 이해되셨어요? 아버지가 어찌됐든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퀄리티가 있다라고 보시면